오늘은 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는 제가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역사적 파장에 대해서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다른 측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으로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은 1차 세계대전이 과연 얼마나 세계적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기는 했지만 우리가 교과서나 학교에서 세계대전에 관해서 배울 때 주로 접하는 내용은 유럽 대륙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국가가 서로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 같은 내용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일본이나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20세기 초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 혹은 더 넓게 잡아서 영국의 식민지라고 해서 영국인만 살고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해서 프랑스인만 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미 각 나라의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고, 이는 한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예컨대 만약 프랑스의 식민지에 독일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차라리 프랑스 본토에 살고 있었다면 문제가 오히려 더 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경우 독일로 돌아가든 프랑스인들에 의해 잡혀가든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든 그대로 이전과 같이 프랑스에 계속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토와 거리가 먼 식민지의 경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들은 당장 전투를 벌이고 있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국적을 떠나 본토와의 관계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이 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에서 태어났으면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의 수는 이미 1300명에 달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떠났던 이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많은 경우 이민을 떠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영국 국적을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은 에너미 에일리언스라는 이름의 그룹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 사회에서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언제든지 적국과 내통할 수 있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던 유럽 본토의 국가들과는 달리 식민지의 경우 초기까지만 해도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와 같은 영국의 식민지들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은 영국에 대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전과 같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모든 해외 식민지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던 본국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본국에서의 피해량이 늘어날수록 이런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모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 중 자신들이 식민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긴장감을 높였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식민지 모국 출신인 영국인과 그렇지 않은 독일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의 경우는 이 긴장감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미 영국으로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감금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 독일 출신 귀화 영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부분은 더 열심히 영국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어필했습니다. 농부들로 구성된 한 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우리 거주민들은 다른 거주민들과 굳건하게 연대하여 식민지의 해안과 조직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거주민들의 적이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주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말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본국인 영국 정부가 보기에는 이를 바로 믿을 만큼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독일이 바다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면서 독일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식민지 사회에서 독일 출신의 사람들 말고 덴마크와 같은 중립국 출신의 사람들 또한 점점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립국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덴마크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식민지에 살고 있는 덴마크 사람들도 언제든지 독일과 협력할지 모른다는 것이 영국 사람들의 의심일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독일인들에 대한 의심은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누가 정확히 에너미 에일리언스인지를 두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말고 크로아티아나 동유럽에서 이민 온 이들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곧 식민지에서는 애초에 에너미 에일리언스와 더불어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프렌들리 에일리언스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들이 입대를 자원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믿지 못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 독일 제국이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지원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의심은 더욱 늘어나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의심으로 이들을 징집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또 다른 측면에서 식민지 사회에서의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1916년부터 식민지에서도 영국인들을 유럽으로 징집해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자 여러 지역에서 영국 외의 지역 출신 이주민들이 오히려 다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징집되어 끌려간 이들이 가족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면 이들 사이에서 독일과 동유럽인 출신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땅과 가족을 빼앗고 있다는 소문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위치한 오클랜드를 두고는 영국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 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클랜드 북쪽에는 4천여 명의 오스트리아 출신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국에 완전히 적대적이며 대다수는 무장을 갖추고 있다. 어째서 정부는 이들에게 아직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음모론과 더불어 이들이 젊은 영국 남성들이 빠져나간 틈을 이용하여 토지를 싼 값에 집단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징집을 거부한 것은 정작 영국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끌려간 이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고통이 불공평하게 부담되고 있으며 식민지에 남아있는 이민자들이 적국을 위해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는 음모론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영국과 식민지 당국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셈인데 이들이 충성스럽지 않고 진정한 영국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기를 주고 군대로 징집할 수 없었지만 막상 그렇게 되자 군대로 끌려가는 이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만 끌려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비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이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고 뉴질랜드에서는 그 대신 약간의 돈을 주고 이들을 군대 말고 다른 일을 위해 동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보다는 호주에서 특히 더 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대학에서도 이미 영국에 대한 충성을 발표한 독일 출신의 교수들까지 해임되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호주의 자기 정체성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전과 이후 모두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기치를 내건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백인의 호주라는 개념은 국적을 불문하고 백인 출신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영국인만이 이 개념에 포함되었고 이미 귀화를 했든 아직 귀화를 하지 않았든 영국 출신이 아닌 백인들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영국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스스로 먼저 발표하고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하기까지 하면서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부 노동조합에서는 앞서 언급된 에너미 에일런스로 분류된 모든 이들에 대한 가입을 거부했고 이미 가입되었던 노동자들은 퇴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퇴출된 이들은 어떠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의한 감금 생활을 선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던 대륙과 지역에서만 치러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이미 세계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지구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호주와 뉴질랜드 같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단순한 징병의 차원을 넘어 그 사회적 영향이 중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만 살펴보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식민지들에서도 그 성격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이전에도 규모가 컸던 전쟁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14년의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